관련 네. 문화 관련 그 얘기하는데 네. 이5 문화 강국 우리가 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해외에 외국에 우리 K컬처가 한류를 타고 쭉 나갔지만은 이것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인식하는 거가 현재의 그 모습보다 과거에 우리들이 못 살던 시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 내전을 치른 나라에서 이렇게 해왔는가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참 어떻게 해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네. 아시아 동양이라고 하면은 중국과 일본만 알고 있었어요. 아, 보통 그렇죠. 보통 네.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한국은 관심도 없었죠. 더군다나 외국에 여행 가면 누구나 가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런던의 브리티시 뮤지엄, 파리에는 동양미술은 김해 뮤지엄인데 이런 데 가보면은 한국실이 아주 빈약해요. 네. 중국실에 반의 반도 안 되고 네. 일본실에 반도 안 되고 그것만 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봐왔던 것을 생각을 하면 한동안 그 뮤지엄에서 한국을 대접하는 비중이 그것뿐이 없었죠. 근데 이게 커야 돼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아는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80년이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에 한국 미술 5,000년 전이라고 하는 해외 순회전이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네, 80년도에. 그게 한국 문화를 그냥 세계에 알려주는 획기적인 전시회였어요. 네. 그 이후에 여태까지 그런 대규모전을 못했는데 한국 문화의 전통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을 해서 파리, 런던, 뉴욕, 베를린 또 그리고 북경, 일본의 동경을 순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면은 그 프로그램 자체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저력이 거기서 나왔다. 그 다음에 그 전시회에 따른 부대 행사로서 우리 K-팝에서부터 모든 것이 같이 동반되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는 전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 깊이 얘기해도 되죠. 네. 네.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는 외국인 학자들이 나오는 배경을 지원해야 돼요. 친한파와 지한파.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연구하는 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가 한국어 배우는 거. 네. 네. 이 한국어를 가르칠 지금 선생도 부족하지만은 대학원에 가가지고 언어학과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전공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근데 외국의 대학 시스템에서는 이 장학금 제도 같은 거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석사 과정 들어갈 적에 펀드를 갖고 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을 좀 섬세하게 예를 들면 지금 한글 같은 경우에는 로스킹 교수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미네소타주에다가 한국어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은 무조건 한국말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네. 거죠. 저도 봤습니다. 네.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국가 뭐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든 별도 기구를 해서든 그 외국 지한파 내지는 친한파 학자들이 그렇겠네요. 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까는 거가 우리가 겉으로는 안 드러나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그 옛날 고대에는 이렇게 네. 뭐 무력을 통한 정벌이 네. 어떤 영토 확장이 네. 개념인데 요새는 문화의 그 측면에 확인해 보면 사실은 이게 땅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온라인도 그렇고 공간에 떠 있는 개념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외국의 그런 거점을 마련하고 또 거기서 문화를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 드네요. 그런 네. 말씀을 하시는 그런 걸로 거죠. 근데 이해돼요. 그 네. 교수님이 정말 한글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셔가지고 네. 사실은 한글로만 치면은 저보다 한 뭐 100배 잘하신다. 네. 네. 그렇죠. 한글에 대한 사랑과 교육 열정. 그래서 네.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지원을 받고 시작한 게 아니라 본인의 열정으로 그렇게 그렇죠. 시작을 하셨으니까 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위원장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뻗어 나가는 K컬처, 네. 야 이런 것까지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는 한복 문화를 좀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좀 더 보급시키고자 하는 그 작은 어떻게 보면 입장료까지 그렇죠. 작은 것에서부터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든 K 문화의 모든 정말 아우르는 이 수준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특히 마지막으로 좀 우리나라 문화인들에게 좀 문화인들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실물 경제에 굉장히 밝아가지고, 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에 대해서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맞짱 토론을 해도 확고한 자기 그 비전을 갖고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받아들여요. 그게 겸손한 거에서 네, 나온 네. 거죠. 자기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땐 일단 상대방을 존경하고 그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들어오면은 저 정부 당선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내란 수습해서 행정 시스템을 정상화로 돌려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를 살리는 거. 네. 그리고 당신이 얘기한 대로 문화 강국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그 지금 여기에서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저작권의 문제에서부터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껏 차려놓은 거를 갖다가 그냥 외국의 문화산업기구가 와서 받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국민주권 정부가 쓰게 되면은 아마 눈부신 발전을 이루려고 생각해요. 네. 망가진 거를 고치는 건 물론이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네. 굉장히 높고 네. 문화의 산업화 그다음에 문화의 세계화 이거에 관심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영준 위원장님 같은 분이 옆에서 이렇게 또 아이디어도 더 많이 제공하고 이러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저는 또 각 분야에 있는 부위원장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을 해가지고 당선되시면은 구체적인 그동안 그 우리 연구해 온 거 하고 그 전부 잘 짜서 건의드리면은 진짜 문화 강국으로 가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백범 선생님이 부력은 먹고 살면 나면 족하고 강력은 외적을 침입을 막으면 족하고 우리는 문화의 힘을 갖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1946년에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기 힘들다는 지만 문화는 갖겠다 하는 뜻인데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부강한 나라도 이뤘고 그러니까 오버해서 달성해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세계에 뻗어나가게 하고 지속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나갔던 것에 인프라를 다시 점검을 해서 지금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정책과 또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국민주권 정부를 꼭 이루어서 네. 이렇게 그런 문화가 앞으로 발전할 튼튼한 토대를 네. 쌓았으면 좋겠고요. 아마 유영준 위원장님께서 네.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많은 아이디어, 정책에 대해 조언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일단 6월 3일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오늘 뭐 강의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유영준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 뵙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요. 좋은 말씀 드려서 감사하고 다음에 시간이 조금은 짧은 것이 아쉽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고. 문화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언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주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더 길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